자, 오늘은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이들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소희의 관계심리학입니다. 저는 한국토닥토닥연구소와 토닥허브 심리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와, 너 일 진짜 잘한다. 답답한 A하고는 완전히 달라. 또는 너랑 있으면 진짜 편해. 눈치 없는 B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분명 나를 향한 칭찬인데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찜찜하고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건데요. 나를 칭찬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보란듯이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습관처럼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아야만 대화가 되는 사람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확실한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극심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들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칭찬하는 행동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죠. 이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하다는 내적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요. 네가 성실해서 좋아. 네가 이런 점이 참 멋있어. 이렇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을 하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즉, A보다 나은 나, B보다 뛰어난 나처럼 상대적인 우위를 정해야만 잠시나마 안정감을 느끼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너는 A하고 달라 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을 칭찬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 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들은 그 삼각관계를 이용해서 관계심을 맺는데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꼭 어때요? 제3자를 끌어들여서 관계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그 3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면서 상대방과 우리라는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비밀을 알고 있어. 우리 둘이는 같이 걔를 싫어하잖아? 와 같은 방식으로요. 자, 하지만 이건 진정한 유대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공공의 적을 설정해서 만들어진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그 공격의 화살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또는 똑같이 뒷담화를 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자, 대신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먼저 뒷담화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반응을 잘 안 해주는 거죠. 뒷담화는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막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뒷담화를 시작했을 때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하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감정 없는 아주 최소의 반응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야, 재미없네? 라고 느끼면서 당신 앞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화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너랑 A랑은 달라서 네가 좋아 라고 말하면 고마워, 나에 대한 칭찬은 참 고마워. 그런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러면서 깎아내리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화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한 걸 전하는 사람. 그쵸? 그래서 언니 걔가 있잖아. 언니 싫대.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언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막 뻗뜨리고 다닌다더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이제 은근히 우리와 그 뒷담화하는 주인공 자리를 조금 이간질하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내가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어 라는 우월감을 느끼려고 한다든지, 이 사람에게 언니에게 난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그래? 걔가 내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야? 라고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직접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단계는 뭐냐면요. 괜찮아. 뭐 걔가 나 좀 싫어하나 보지 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잖아. 자, 그냥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담화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렇게 쿨하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언니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자가 기대했던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으니 김이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너하고 우리 둘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 애에게 향했던 이야기의 방향을 너와 나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한마디죠. 나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너와의 관계와 시간이 더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자, 3단계는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너와 나의 소중한 시간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이것이 바로 부드럽지만 가장 강력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가 소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또 뭐예요? 앞으로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지 말아줘. 라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에게 뒷담화를 전달할 명분을 잃게 되고 민망하지도 않게 되겠죠. 어떠세요? 정말 멋진 대처법 아닌가요?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다는 단단함, 두 번째는 현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함, 세 번째는 부정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단호함. 이 세 가지가 모두 담겨 있는 비법이다. 자,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뒷담화를 배달하려 할 때 이 방법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내 마음의 평화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뒷담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과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하는 뒷담화는 그들의 열등감과 불안의 표현일 뿐 당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절대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이 또 자기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는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며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이야기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까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소희의 관계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